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으로 이제 시작되는 단원 제목이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이래요. 방정식이 그동안 어떤 방정식들을 배워왔는데 여러 가지 방정식이냐. 그동안 여러분들 배운 공식 명칭의 방정식, 어떤 방정식 배워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배웠다, 그지? 안 배웠다 그러면 안 되고. 1차 방정식 배운 다음에 뭐 배웠게? 아니, 방정식만. 응, 아니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배웠다잉. 맞아? ax 더하기 b 더하기 c는 0. 그게 얘야. 그런 다음 세 번째는 그것들을 연립해서 푸는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웠어. 이렇게. 그래서 둘이 연립해서 가간법 대입법으로 해 한 쌍. 해가 없어. 해가 무수히 많어. 이런 애들을 풀었단 말이야. 그런 다음 배운 게 중3 때의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을 배웠는데 얘를 고1 때도 2차 방정식을 앞에서 또 배웠지, 그치? 그래서 중3 때 2차 방정식과 고1 때 2차 방정식은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 여기서는 실근만 다르는 건 이제 허근도 이야기하자. 이것의 확장이었다. 근의 확장. 자, 그러면 이제 허근의 존재는 있는 걸로 보는 거야. 우리가 방정식에서. 그래서 방정식에서의 근을 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이 고1 2차 방정식을 배운 시점부터는 실근과 허근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항상 무조건 실근만 있고 끝이야가 아닌 거야. 문제 특별히 언급할 때 실근만 말해. 실근이 몇 개야?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냥 허근도 있다를 계속 인지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차수에 대한 이야기는 1차, 2차까지 확장이 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배우려고 지금 하는 거냐? 제목처럼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 왜 3차만 배우는 게 아니고 3차랑 4차를 같이 배워요? 이렇게 되는 거지. 1차 따로 배우고 2차를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따로 배웠는데 왜 3차를 같이 배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냐?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1차 방정식에서의 해를 구하는 방식과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식이 어땠냐? 굉장히 달랐어. 그치? 얘는 그냥 x에 대한 등식 정리해서 풀었는데 얘는 인수분해도 해야 되고 근의 공식도 해야 되고 굉장히 둘이 다른데 다르지만 이 2차 방정식 안에 1차 방정식이 있구나를 혹시 느꼈니? 예를 들면 자, 다음에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더니 다음과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근이 얼마니? 그러면 뭐야? x는 2 또는 3인데 그 근의 실차가 뭐냐? 이 1차를 0으로 만드는 근 또는 이 1차를 0으로 만드는 근인 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안에는 1차 방정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뜻이야. 이해돼? 그래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는 차수가 높아질수록 그 안에는 2차 방정식이 들어있는 거고 4차 안에는 3차 방정식이 들어가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고차 방정식은 해를 구하는 방식이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방에 갑니다. 지금 이제 그걸 같이 갈 거야. 그러면 얘네 말고 남은 방정식은 또 뭐가 있냐? 자, 고차 방정식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또 대표적인 방정식은 자, 요 2차 방정식을 두 개 묶은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연립 2차 방정식. 다음이 이름도 희한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는 5번, 6번, 7번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고 이제 고교 과정에서 배워야 되는 방정식은 끝이야. 방정식은 요 내용 가지고 다 그냥 끝이 나는 거야. 즉 해를 구하는 작업의 마지막. 우리가 고2 수학도 있고 고3 수학도 있는데 해를 구하는 작업이 마지막이래. 방정식 라인이 고교 수학에서 이제 끝난다는 거야. 고교 수학 수준에서. 1학년 때 끝나는 내용이라는 거야. 어려운 걸까? 쉬운 걸까? 쉬운 거야. 1학년 때 끝나는 고등학교 수학인 거야. 그러니까 하다 보면 어렵지 않은 내용인 거야. 그래서 앞에 2차 함수가 엄청 더 어려워. 더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방정식 단원에서도. 자, 그러면 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기본적인 방정식의 흐름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풀 거냐?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을 먼저 예를 들어 봅시다. 3차 방정식이 생기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최고차항 3차. 자, 그러면 차수를 말하는 형태에서의 특징은 자, 3차란 이름을 가지려면 자, A는 어때야 될까요? 0이 되면 안 돼. 유리한 조건이야. A는 0이 아니야. 방정식의 형태여야 돼. 끝. 자, 3차 방정식의 모습입니다. 그럼 4차 방정식의 모습은 뭘까요? 최고차항 4차항 블라블라블라블라는 0. A는 0이 아니야. 자, 이렇게 생긴 게 4차 방정식이야.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에 풀어라. 3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해를 구해라 라고 하는 작업인데 이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작업과 4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작업의 첫 단추가 똑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할 거냐? 인수분해를 할 거야. 2차 방정식의 해법과 같죠. 인수분해가 되면 1차 2개 나오고 또는 중근 나오고 안 되면 근의 공식. 그런데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무조건 돼야 돼.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는 걸 우리는 다루지 않아. 있긴 있어. 나도 못 외우는 어마어마하게 길게 생긴 이상한 공식이 있긴 있어. 자, 그래서 3차 함수에서의 첫 번째는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가 다야. 그러면 고차식의 인수분해잖아. 3차식의 인수분해. 앞에서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다.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배웠잖아. 우리가 단원을 지금 방정식 띄워놓아서 나온 거지. 방정식 2차 함수 단원 직전에 한 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끝난 거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떤 3차식이 있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됐어. 자, 그러면 A의 인수분해가 돼서 1차식 3개로 다음과 같이 나왔다. 그래서 편의상 x-알파, x-베타, x-감마라고 써요. 알파, 베타, 감마. 이거 다 그리스 문자인데. 자, 감마는 R자의 표기, R의 표기를 반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감마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었다. 자, 그러면 해는 뭐가 된다?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 되시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3차식의 인수분해는 다음과 같이 1차식 3개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겠고 어쩔 때는 1차식 하나와 중근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겠지. 무슨 이해돼? 또는 1차식 하나와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이 나올 수도 있겠지. 무슨 이해돼?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완료가 됐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해석하겠어? 근이 뭐야? 알파 또는 베타인데 중근. 2차가 들어있다 했잖아. 그럼 여기서의 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렇게 나오면. 해는 알파 또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근. 근데 얘가 지금 인수분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인수분해 안 되면 여기서 뭐 해? 근의 공식. 여기서 근의 공식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3차 안에 2차가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결론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3차식의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는 무조건 1차의 근은 찾아야 돼. 1차의 근을 찾아. 그러면 나머지 2차가 인수분해가 될 거니 안 될 거니가 있다. 그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에서 근을 찾고 안 되면 근의 공식으로 근을 찾고 그럼 여기서 실근이 될 수도 있고 허근이 될 수도 있겠지. 이런 식인 거야. 대략적으로 감이 왔어? 그래서 약간 살짝 의문이 생겨야 돼. 선생님 그러면 여기 알파는 어떻게 찾아요? 알파는 어떻게 찾지? 알파는 어떻게 찾지? 어떻게 찾지? 이게. 우리 고차식의 인수분해에서 대입하면 0이 되는 걸 찾아서 1차와 2차, 1차와 2차를 만들었던 거 기억나? 자, 그게 바로 지금 민희가 얘기한 그건 거야. fx가 x-알파라는 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f-알파가 얼마다? 0이다. f-알파가 0이라고 하는 건 그 인수분해에 인수 하나가 나타나는 거다 이거였지 이거. 그렇게 해서 나머지 1차와 2차. 자, 그러면 인수를 찾은 다음에 뭐 한다?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 정리를 통해서 목과 나머지 2차를 찾은 거였단 말이야. 그 과정이 요 3차 방정식 인수분해에 하고 방정식의 연결고리인 겁니다. 그럼 3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냥 제일 간단한 거 만들었어요. 자, 대입하면 0인 뭘 찾아? x. 얼마 대입하면 0이야? 1 대입하면 0이야. 우리 고민할 거 없이 풀마 1이나 2를 대입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x에 자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자, x에다 1 대입하면 자, 이렇게 해서 x-1을 찾았고 자, 나머지가 요 몫이다. x제곱 더하기 x-1은 0이다. 자, 그럼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대로 그냥 멈추는 거야. 그럼 그는 뭐야? 1 또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해서 근 3개를 모두 찾은 거예요. 3차 방정식의 풀이. 인수분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가 기억난다면 별거 없죠? 그럼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3차하고 4차가 똑같다 그랬잖아, 원리가. 자, 4차 방정식도 무엇을 이용해서 해를 구한다? 뭐 이용해? 인수분해. 인수분해. 자, 그러면 이 4차 방정식의 형태는 자체적으로 보기차식의 방정식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4차에 대한 인수분해 중에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가 아닌 것 중에 보기차식이 있었어. 보기차식. 보기차식 기억나? 4차항, 2차항, 상수항으로 하는 게 있던 거. 그 인수분해 몇 개 하면 떠오를 겁니다. 그 보기차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하는 걸 말고 자, 대입하여 0인 걸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 대입해서 0인 1차식을 찾으면 주어진 식은 어떤 1차와 3차의 인수분해가 첫 번째로 완성이 되겠지. 그러면 이 3차를 다시 한번 대입하면 0인 걸 찾아서 여기서 또다시 1차와 2차의 인수분해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4차일 때는 조립제법,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려면 4차일 때는 그걸 2번 해야 된다. 이거지. 3차는 한 번 하면 1차와 2차가 나오는데 4차는 2번 해서 1차, 2차의 모습이 나오기까지를 우리가 풀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기본적인 고차 방정식의 접근 방법 이해되겠습니까? 자, 실전에서 다시 한번 보자. 핵심적인 건 인수정리를 잘 써먹는 겁니다. 자, 다음에 방정식을 푸세요. 근을 구하세요. 자, 인수분해가 완료된 형태인 거예요. 근을 읽어주기만 하면 되겠지? 몇 또는 몇 또는 몇? 2 또는 2분의 5 또는 3. 자, 이거는 마이너스 2 또는 근의 공식으로 뽑으면 되겠지. 자, 이런 흐름인 거예요. 보이죠? 자, x 3승 더하기 4x입니다. 자, 인수분해. 자, 공통인수 보여? 공통인수 x로 묶이죠. 그래서 x에 x제곱 플러스 4는 0. 자, 그러면 는 0. x는 0. 또는 x는 풀마 2i. 자, 4번 x 묶어주면 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자, 2차 인수분해 되나요? 되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 쭉쭉쭉 그냥 달려주면 돼요. 자, 다음의 식. 자, 4개짜리 항의 인수분해 등을 앞에 2개, 뒤에 2개 묶으면 되겠네, 그치? 앞에 2개 x제곱으로 묶으면 2x-1. 뒤에가 2x-1. 자, 그러면 x제곱에 더하기 1, 2x-1로 최종 인수분해. 자, 근 x는 풀마 i 또는 2분의 1. 보이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쭉쭉쭉 진행되면 그대로 하시면 된다. 자, 6번 인수분해 보여요? 뭐야? 3승 더하기 3승 보여? 자, 3승 더하기 3승의 인수분해 뭐였어요?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오케이? 근의 공식을 생략할게. 자, 여기도 3승 마이너스 3승 인수분해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자, 8번입니다. 대입해야 되겠네. 자, 여기서 얘도 이제 공식은 나왔구나. 자, 항 4개가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자, x 세제곱 더하기 3 a제곱 b 더하기 a b 제곱 b 세제곱 x 플러스 2의 완전 세제곱.
자, x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런 게 3중근이라고 불러요. 3중근. 세 개가 겹쳐진 x 마이너스 2는요. 오케이? 자, 다음에 4차 방정식을 푸세요. 자, 1차식 4개로 나와 있다. 그는 마3 또는 마2 또는 1 또는 4. 자, 2번. 2차로 나와 있네요. 인수분해. 얘는 된다. x 빼기 1, 2로. 자, 뒤에는 안 되고. 여기서는 근 1 또는 2, 그 다음 근의 공식으로 근 2개. 자, 3번. 2차항으로 묶어주고 x제곱 빼기 2. 자, 그러면 x는 0이라고 하는 중근과 풀마 루트 2라고 하는 근 이렇게. 자, x 4승 마이너스 1의 인수분해. x제곱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1. 한 번 더 인수분해. x제곱 플러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자, x는 풀마 i, 풀마 1. 물론 이제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안 와도 돼요. 여기서 그냥 근은 읽어지니까. 근이 보이면 멈춰도 상관은 없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가 목적이 아니라 인수분해는 근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5번입니다. 자, 일단 x로 묶어줘야겠지. x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자, 여기에서 요 녀석의 인수분해를 한 번 더. 봤더니 앞에 2개, 뒤에 2개 묶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를 x제곱으로 묶으면 x-3,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3. 자, 그러면 자, x에다가 x-3, x제곱 마이너스 4. 자, 요렇게. 자, 인수분해는 안 끝났지만 그는 0, 3, 풀마 2. 자, 6번. 자, 앞에 2개는 x 세제곱으로 묶어주고 자, 뒤에 x-2. 그러면 x 3승 더하기 1에 x-2. 자, 요 녀석이 a 3승, b 3승.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자, 근 뽑아지는 거 될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쭉 여기까지 한 것 중에 혹시 인수분해 공식이 잘 기억이 안 나서 따라가는데 약간 멈칫댔다. 이런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이제 기본 인수분해 공식들만 본 거예요, 지금. 자, 필수예제 1번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이제 인수 정리를 이용한 3, 4차 방정식의 풀이에요. 자, 앞에처럼 기본 우리가 3개 항의 인수분해나 4개 항의 인수분해가 보이면 공통인수 묶어서 쭉쭉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주로 풀어야 되는 건 이제 이런 유형이야. 자, 뭐부터 찾는다? 대입하여 0이 되는 애를 먼저 찾는다. 대입하여 0이 되는 값. 대입하여 0이 되는 값의 실체가 뭐였어? 우리는 풀마 1이나 2를 넣는다고 했는데 이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가 원래는 대입하는 값의 실체였어요. 기억날까? 여기까지는 안 갑니다. 얼마 대입하면 0이야? 1.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응? 응? 아, 틀렸구나. 깜짝이야. 3차항, 1차항, 3. 마사, 0. 자, 요게 2차항. 요거는 1차항.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인수분해 1, 3, 2, 1 맞불. 자, 인수분해 끝났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3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됐다. 자, 근 하나, 둘, 세 개. 자, 2번입니다. 4차예요. 대입하면 0인 걸 먼저 찾아라. 얼마 대입하면 되나? 1 대입하면 0이죠? 암산돼?
4차항,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1.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식이 뭐냐? x 3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3차식의 몫인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또 뭐 한다고? 대입하면 0인 걸 또 찾아야지. 얼마 대입하면 0입니까? 2. 2 대입하면 0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자 2를 대입하면 0이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서 1차 하나, 1차 하나, 여기서 2차, 그러면 1차, 1차, 2차. 인수분해 완료. x는 1 또는 x는 2 또는 짝수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4개의 근이 나왔다. 자,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 기억날까? 따라라라 따라. 자, 2번 보시면 자, 공통 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 제목은 저렇게 되는데 제목을 보지 않더라도 지금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 x제곱 더하기 4x에서 공통 부분 보일까요?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 첫 번째는 자, 이렇게 치환할 수가 있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를 치환을 하면 t로 x제곱 더하기 4x에는 t-5를 이렇게 대입할 수 있다. 똑같은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12 t-5 라고 하는 식이 되고 자,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60 마이너스 40 자, 그러면 t의 값이 2 또는 10입니다. t가 2 또는 10 자, 그럼 t가 누구였냐? 얘였단 말이야.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가 2. 그래서 2 이항하면 3. 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가 10이니까 자, 이항하면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자, 여기서 1 또는 마이너스 5. 최종적인 x는 이렇게 찾으면 된다. 두 번째는 치환하는 데 있어서 얘를 이만큼만 그냥 치환하자. 그럼 얘가 t 플러스 5의 제곱 빼기 12t는 40이에요. 자,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어떻게 치환할 거냐? 그걸 선택할 수가 있다. 자, 2번은 뭐 하려는 거니? 얘를 먼저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거지, 그치? 본 적 있다, 그치? 자, 4개짜리는 어떻게 인수분해한다? 둘 짝져서 전개한다. 이 둘은 뭘 기준으로 보는 거였지?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자, 그러면 이렇게 전개하면 상수항 x제곱 합 x 플러스 곱. 가운데 있는 2개 곱하면 x제곱 합 x 플러스 곱은 120. 자, 이렇게 놓고 나면 이제 요 x제곱 더하기 5x를 치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고 자, t에 대한 식으로 x제곱 플러스 합 x 플러스 곱. 자, 120 24 마이너스 120이 이제 마이너스 96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몇몇이냐? 6 곱하기 16인가? 자, 그러면 t는 6 또는 마이너스 16. t는 6 또는 마이너스 16.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은 0. 여기도 x제곱 플러스 16은 0. 근 2개. 여기서는 근의 공식. 됐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떠올랐던 게 연결된다. 무난한 거지. 줄을 많이 타는구나.
자, 아까 이제 이야기한 4차 방정식 중에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요 보기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끊어서 할까? 우리 연습 문제에서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문제풀이 연습 시간을 못 드렸죠? 끊었다 할게요.